앞선 영상에서 하나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상의 구글 지도를 어떻게 표시하고 또 현재 위치를 지도상에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구글 지도에 대한 상세 설정들을 이용해 좀 더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 작성했던 프로그램에다가 상단에 지도 보기 변경 모드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3개의 버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위에 3개의 버튼을 갖고 있는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activity_maps.xml 값을 수정을 하거나 혹은 기존의 코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사용을 해봅시다. activity_maps2.xml 이라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XML 형태의 문서로 가서 루트 엘리먼트를 프레임 레이아웃이 아니라 이제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갖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현재 이 루트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배치 방향을 수직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그 안에 수평적인 버튼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수평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을 갖는 항목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기존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버튼은 수평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추가를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토글 버튼을 2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중에서 상태를 갖는 버튼으로서 토글 버튼을 2개 삽입을 해주고 각 버튼에 대해서 첫 번째 버튼은 현재 위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우리 지난번에 지정했던 mCurrentLocation 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온클릭 속성이 지정되어 있는 버튼인 것이고 새로 추가되어진 토글 버튼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id 값을 지정하기를 b_map_mode_라고 해서 현재 지도의 모드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토글 버튼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토글 버튼이니까 온 상태와 오프 상태가 있을 텐데 오프 상태에서는 일반이라는 문자열로 온 상태에서는 위성이라는 모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보겠어요. 자, 두 번째 토글 버튼 같은 경우에는 b_showCurrentPosition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위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설정을 해보려고 해요. 역시 오프 상태에서는 현재 위치 숨기기라는 또 온 상태에서는 현재 위치 보이기라는 상태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 버튼에 대한 웨이트 속성을 모두 다 1:1:1로 두어서 균등한 폭을 갖도록 배치를 해볼 것인데 그러면 현재 수평 방향의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레이아웃 언더바 width 속성을 0dp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일일이 설정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우리 XML 코드 상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이 부분을 각각 0dp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웨이트 속성을 모든 구성 요소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세 버튼이 균등한 비율로 배치가 되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루트 엘리먼트는 수직 방향의 배치를 갖도록 하고 그 중에 수평 방향의 버튼 3개를 갖는 리니어 레이아웃과 그 아래쪽에 지도를 갖는 형태로 화면을 구성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으니까 작성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기 바래요. 자, 지금 작성한 레이아웃을 액티비티에다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있기 전에 먼저 한번 설정을 합시다. setContentView라는 메서드에서 activity_maps2라는 아이디를 설정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게 되면 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도가 안 나오네요. 현재 레이아웃 파일을 다시 살펴보니까 현재 버튼 3개를 가지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높이가 매치 패런트 되어 있죠. 전체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랩 컨텐트로 바꿔서 현재 버튼 영역만 차지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봅시다. 자, 이제 보면 상단에 버튼 3개가 있고 하단에 지도가 출력되어지는 형태로 구성되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현재 위치라는 버튼은 여전히 잘 동작할 것이고
새로 추가되어진 토글 버튼, 현재 맵 모드로 위성 화면을 볼 것이냐 일반 화면을 볼 것이냐 라는 것을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도의 보기 모드는 구글 맵 객체에 대해서 set map typ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지도를 지정할 것인가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 지도는 map type normal이라는 값을 기본으로 갖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위성 지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map type satellite라는 상수값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값을 전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토글 버튼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onCreate라는 함수에서 토글 버튼에 대한 리스너를 연결을 해봅시다. 자, 현재 findView by id라고 하기를 r.id.b_mapMode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토글 버튼에 대한 참조를 얻어내 가지고서, 자, 그것을 토글 버튼 타입의 참조 변수 b_mapMode라는 변수에다가 전달받도록 해봅시다. 자, 이후 b_mapMode라는 참조 변수에 대해서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하기를 set on checked change listen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일반 버튼과 다르게 토글 버튼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버튼이니까 체크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리스너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화면을 좀 줄여서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new 하기를 라디오 버튼과 같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버튼은 컴파운드 버튼에서 체크드 체인지 리스너를 이용을 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컴파운드 버튼에서 제공하고 있는 onChecked change listener라는 리스너를 통해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핸들러 메서드를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이 리스너와 연관되어지는 버튼이 이 버튼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버튼 뷰라는 이벤트 소스를 식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되어지는 isChecked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현재 isChecked라는 매개 변수가 참이다 라고 한다면 현재 지도에 대해서 set map type 하기를 구글 맵에서 제공되고 있는 타입 중에서 위성 지도로 표현을 해라 라고 선택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set map type 하기를 구글 지도에 대해서 일반 지도로 표현해 줘라 라고 설정을 해 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잘 동작하는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토글 버튼의 기본값은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지도가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일반이라는 버튼을 위성이라는 버튼으로 바꿔주면 이제 위성지도로 바뀌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다시 토글 버튼을 눌러서 일반으로 바꿔주면 일반지도로, 이렇게 지도의 보기 모드 상태를 변경해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토글 버튼은 현재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해 보는 일을 수행을 해 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set my location enable 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 볼 것인데, 현재 이 메서드가 호출되어지면 지도상의 현재 위치를 표시해 주면서 현재 위치를 화면 중심으로 설정해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코드로 가서 두 번째 토글 버튼을 추가해 봅시다. 현재 show current position 이라는 이름으로 find v by id 하기를 현재 r.id.show current position 이라는 값을 가져오도록 하고, show current position 이라는 참조 변수에 대해서 set on checked change listener라는 리스너 객체를 설정하도록 할 수 있는 온전한 문장을 먼저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new 하기를 컴파운드 버튼에서 제공하고 있는 onChecked change listener를 추가하도록 해주게 되어지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편하게 추상 메서드까지 자동으로 확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리스너에서는 오로지 이 토글 버튼에 대한 이벤트만 처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벤트 소스를 굳이 식별할 필요는 없이 체크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구글 지도 객체에 대해서 set my location enable 이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기를
현재 isChecked라는 값을 그냥 설정을 해주면 되기는 합니다. 자, 다만 set myLocation enable 이라는 함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수행되어지기 전에 역시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권한 체크를 수행을 하는 구문을 확인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해야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약에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무 동작하지 않고 끝나버리도록 프로그램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봅시다. 자, 보면 현재 사용자의 위치는 우리 코로나19로 답답하기도 해서 제주국제공항을 현재 위치로 미리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위치 보이기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게 되어지면 우측 상단에 이런 표식이 나오죠. 이 표식을 선택을 해주면 현재 위치가 화면 중앙에 오도록 바로 설정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현재 위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현재 위치를 현재 화면의 중심에 배치하는 형태로 현재 뷰포인트, 즉 카메라를 이동을 시켜주고 거기에다가 명시적으로 마커를 하나 부착하도록 했어요. 이 마커는 내가 옵셔널하게 현재 위치에 꼭 마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긴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만든 토글 버튼을 통해서 현재 위치 보이기를 선택해주면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 점이 나타나고 현재 내가 향하는 진행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간단한 화살표 모양 같은 것으로 나타내주고도 있죠. 역시 현재 위치 보이기를 숨기면 해당하는 표식이 숨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내가 지도를 가지고서 어느 방향으로 향한다라든가 또 현재 내 위치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시시각각 추적해 나가기 위해서 종종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마커는 그저 특정 고정된 위치를 설정하거나 표식을 달아놓는 거라면 지금 작성한 현재 위치 보이기는 현재 단말기를 가진 사용자의 위치를 시시각각 추적해 나가면서 지도상에 표시할 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표시를 했는데 지도의 줌 레벨을 우리 onMapReady라는 메서드에서 지도를 표시할 준비가 되었을 때 카메라를 이동하거나 마커를 설정하는 것 외로 카메라의 줌 레벨을 애니메이트 카메라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적절한 값으로 설정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도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사용자가 줌 컨트롤을 가지고서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일들을 수행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해봅시다. 지도의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UI 세팅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어지는데 UI 세팅이라는 객체는 지도 객체에 대해 get UI setting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얻어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얻어온 객체에 대해서 표시 컨트롤들에 대한 종류들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메서드들이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해봅시다. onMapReady라는 메서드에서 아래쪽에 추가하기를 보기 설정을 하기 위해서 UI settings라는 객체를 하나 지도 객체로부터 얻어옵시다. 자, 그리고 줌 컨트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UI 객체에 대해서 set zoom control enable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이제 true 값을 넘겨주게 되어지면 이제 줌 컨트롤이 생기겠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전의 실행과 다르게 오른쪽 아래쪽에 줌 컨트롤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대해 주게 되면 더 자세한 지도들을 볼 수 있기도 하고 혹은 축소라고 하면 더 카메라 뷰를 더 높이 올려서 전체적인 윤곽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지도에서 보면 꼭 줌 컨트롤이 아니라 화면에서 직접 손가락을 통해 가지고서 화면 축소를 수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 경우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마우스 버튼을 그냥 드래그 해주게 되어지면 지도의 이동만 처리가 되어지는데 마우스 버튼을 누를 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어지면 현재 두 손가락의 형태의 표시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현재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좁히는 행위를 다시 넓히는 행위를 수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UI 객체에 대해서 set compass enabled라는 메서드를 통해 나침판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 자, 나침판을 표시하도록 했는데 상단에 나침판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기본적으로 지도의 상단이 정북쪽을 가리킬 때는 나침판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역시 컨트롤 키 눌러주고 얘를 돌려보세요. 자, 돌리기 시작하면 나침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북향이 어디인지를 명시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값을 false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현재 아무리 지도를 돌린다 하더라도 나침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UI 객체에 대해서 현재 set my location button enabled라는 메서드에 대해서 true 값을 설정을 해봅시다. 현재 나의 위치 표시 버튼을 활성화할 것인지를 나타낼 것인데 나침판을 활성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버튼도 기본값은 표시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어떻게 처리되어지는지 보면 자, 현재 위치 보이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현재 이 버튼이 나타나죠. 자, 눌러서 우리가 언제든지 현재 위치를 화면의 중앙으로 옮길 수 있는데 물론 현재 위치 보이기를 숨기면 사라져요. 이 버튼의 표시 유무를 나타내 줄 수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만약에 false 값으로 두었다라고 하면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현재 위치 숨기기 보이기 버튼 당연히 보이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강제로 현재 위치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현재 위치 보이기를 활성화하더라도 해당하는 컨트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밖에 UI 설정 객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스처 동작들에 대한 사용 가능성들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컨트롤을 통해서 스크롤 한다라든가 줌 한다라든가 회전한다라든가 혹은 틸트 한다라든가 하는 행위들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설정할 수도 있고 모든 제스처들을 일괄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마지막 메서드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서 스크롤하는 일을 수행을 할 수 있었는데 UI 객체에 대해 set scroll gesture enable 이라는 함수를 통해 false 값을 부여해 주게 되어지면 자, 이제 스크롤 제스처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마우스를 아무리 드래그 하더라도 지도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일을 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관점으로 줌 제스처라는 것은 확대 축소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로테이트 제스처 같은 경우는 회전에 대한 얘기를 틸트 제스처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3차원적으로 약간 뒤틀어서 화면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과정을 우리 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행위들을 모두 막아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면 자, 화면 이동 안 되어지죠. 컨트롤 키 누르고 아무리 확대 축소하거나 회전한다라든가 하더라도 제스처를 통한 처리들이 모두 다 막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상반되어지게 UI 객체에 대해서 all gesture enabled 라는 메서드를 true로 설정을 해주면 true로 설정하는 것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false로 막는 일을 안 하면 true 설정하는 것과 같겠지만 억지로 예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동도 되어지고 확대도 회전도 되어지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면 틸트 기능도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자, 다음은 구글 맵과 관련되어진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라고 하면
소위 지도를 바라보는 주체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즉 화면상에 보여지는 내용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 카메라에 대한 설정은 현재 위치 값이 있어서 현재 어느 지역에 카메라가 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인공위성에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주도 상공에 떠 있다라고 하면 제주도가 보이겠죠. 서울 상공에 떠 있으면 서울이 보일 것이에요. 줌이라는 것은 얼마나 지면과 가까운가에 대한 설정일 거예요. 지면과 가까우면 뭐 건물들이나 길들이 자세히 보일 것이고, 지면과 멀다라고 한다면 길들이 또 건물들이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더 넓은 지역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베어링이라는 것은 이제 카메라의 회전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틸트라는 것은 땅을 바라보는 각도를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는 지도의 위치를 스크롤한다라든가 줌밍한다라든가 혹은 방향을 회전한다라든가 혹은 땅을 바라보는 각도를 변환시켜주는 일들을 했었죠. 위치를 바꿀 때에는 단순히 드래그 해주었고, 줌할 때에는 손가락 두 개로 펼치거나 오므리는 동작들을 수행을 했고, 베어링은 손가락 두 개로 잡아서 회전시켜주는 행위를, 틸트라는 것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역시 회전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카메라의 속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브 카메라라는 것은 지정된 속성을 즉시 반영해서 나타내 주도록 하는 것이고, 애니메이트 카메라라는 것은 마치 애니메이션 효과를 부여해서 어떤 상황들이 천천히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방법들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각각의 메서드는 카메라 업데이트라는 객체를 인자로 전달받게 되어지는데, 현재 카메라 업데이트라는 객체는 현재 카메라의 속성 자체를 정의하고 있는 객체로서 보통 카메라 업데이트 팩토리라는 클래스의 스태틱 메서드로 필요한 내용들을 생성하게 될 것이에요. 카메라 포지션 객체로 카메라 위치를 설정한다든가, 새로운 위경도 값을 지정을 하거나 혹은 스크롤하거나 줌하고자 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죠. 자, 현재 위치를 표시하고자 했을 때 보면 현재 지도 객체에 대해 무브 카메라를 통해서 새로운 위경도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로, 그러니까 현재 위치로 바로 이동하도록 했죠. 자, 무브 카메라를 사용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현재 위치 값이 표현이 되어질 것이고, 더불어서 애니메이트 카메라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줌 레벨을 변경하도록 했기 때문에 줌 레벨이 바뀌어지는 과정은 서서히 변화를 거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현재 줌 레벨을 완전히 바꿔서 봅시다. 현재 위치로 제주도로 이동한다 라고 누르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쭉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제주도가 나오고, 제주도 상가홍에서 줌 레벨이 서서히 바뀌게 되는, 너무 변화가 커가지고서 잘 안 보이니까 현재 위치를 이동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면 현재 위치가 바뀌면서 쭉 확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자, 반면에 이 부분을 애니메이트 카메라가 아니라 무브 카메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자, 역시 현재 위치로 가고 옆으로 가서 현재 위치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는 무브 카메라를 했으니까 애니메이션 없이 특정 지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가 준비되었을 때 호출되어지는 On Map Ready라는 데에서도 역시 카메라를 이동시키고 줌인 레벨을 바꾸기 위해서 무브 카메라 혹은 애니메이트 카메라 같은 메서드들을 사용을 했어요. 다만 현재 카메라의 위치나 줌 레벨, 회전이나 틸트 상태 등 모든 정보를 포괄하기 위해서 카메라 포지션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 현재 카메라 포지션이라는 객체는 카메라 포지션 클래스의 스태틱 메서드 빌더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각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메서드들의 반환 타입이 다음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체이닝 해가지고서 호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135행과 138행에서 주석으로 막은 코드 대신에 어떤 대상에
새로운 카메라 위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카메라 포지션 객체가 생성되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맵 객체에 대해 애니메이트 카메라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카메라 업데이트 팩토리 new 카메라 포지션 하기를 현재 이 cp라는 값으로 설정을 해주어라 라고 한다면, 역시 프로그램 수행했을 때 경복궁의 위치로 설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브 카메라라는 것을 통해서 카메라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줌 레벨을 바꿔주고 하는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카메라 포지션으로 한 번에 지정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지도와 관련되어진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마커의 정보창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처리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set on info window click listen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구글 맵에서 제공하고 있는 on info window click listener로부터 구현되어진 객체를 지정을 해서 이벤트 발생 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커를 클릭했을 때의 이벤트 처리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set on marker click listen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on marker click listener라는 리스너 객체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제 마커 자체가 선택되었을 때 이벤트 처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 외로 on map click listener라는 것은 지도의 특정 위치가 클릭했을 때 이벤트 처리를, 또 on map long click listener라는 것은 특정 위치를 롱 클릭했을 때의 이벤트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카메라의 중심 위치가 변경되어지거나 지도의 중심 위치가 변경되어질 때 이벤트 처리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코드를 살펴보면 우리 지난번 첫 번째 예제에서 현재 마커의 set on info window click listener를 통해서 마커 텍스트가 선택되었을 때 전화 걸기 화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추가해서 지도의 특정 지점이 클릭되었을 때 그 클릭 지점을 원의 중점으로 해서 하나의 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맵 객체에 대해서 현재 지도가 클릭되었을 때니까 set on map click listener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리스너 객체는 구글 맵에서 제공되고 있는 on map click listener로부터 구현되어진 객체를 전달을 해주도록 작성을 해볼 것이에요. 자, 핸들러 메서드 안에서 클릭 지점에다가 마커를 하나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커 옵션스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주되, 얘에 대해서는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메서드의 인자로 전달받은 위경도 값을 인자로 전달을 해주도록 해봅시다. 즉, 클릭 지점에다가 마커를 하나 설정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맵 객체에 대해 add mark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마커 객체를 설정을 해주게 되면 현재 클릭 지점에 마커가 하나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클릭 지점을 원의 중점으로 해서 하나의 원을 출력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circle options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되, 이 circles options 객체의 중앙 좌표 값은 현재 역시 위경도 값을 중점으로 하되, 현재 반지름이 100픽셀 정도, 그 다음에 스트로크 컬러는 파란 색깔로 지정을 해주고, 스트로크 위스 값은 1.0 정도로 설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fill 컬러, 내부를 채우기를 투명도를 약 22 정도 주어서 RGB라는 값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하나의 원에 대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역시 지도에다가 add circl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circle 객체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add marker를 통해서는 마커를, add circle를 통해서는 circle 객체를 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고, 자, 화면에 특정 지점을 클릭해주게 되면 그 지점에 마커가 표시되어짐과 동시에 약 반투명한 그런 원이 하나 추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추가가 되어질 것이고, 이동 확대 시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지겠죠.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구글 맵을 적용해 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지도라는 것은 첫 시간에도 소개해 봤듯이 제공업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지도들이 있는 것이고,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해줘야 하는지가 대략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 그저 필요한 절차대로 나열을 해서 내 프로그램에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 지도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어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역시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기 위한 API를 확인을 해보고 그대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내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PI들을 확인하고 그대로 적용해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학습해줘야 될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냥 매뉴얼 같이 익히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